엄마, 엄마 어디 있어? 그래, 엄마 여기 있다. 엄마, 엄마, 엄마. 엄마 품 안에 쏙.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안녕하세요, 코이컴TV 코쌤입니다. 저번 꿀집안 시간을 통해 견적 구성 시 주의사항과 CPU가 무엇인지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드렸었는데요. 유익한 정보라고 댓글을 달아주신 분들이 많아서 아주 보람차게 다음 컨텐츠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컴퓨터의 부품들을 모두 연결해주는 사람으로 따지면 몸과 같은 메인보드에 대해 집중 탐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메인보드는 외국에서 마더보드라고 불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요. CPU와 램, 그래픽카드, SSD, 파워 등등 모든 부품들이 조합되고 정상적으로 작동되게끔 받쳐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머니를 지칭하는 마더보드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그럼 메인보드에 대해 세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두 가지 종류의 제품을 들고 왔는데요. 왼쪽이 인텔 메인보드, 오른쪽이 AMD 메인보드입니다. 딱 봤을 때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가장 눈에 띄는 차이점은 바로 CPU 소켓인데요. 인텔 메인보드에는 소켓의 핀들이 있어 플라스틱 캡으로 보호되어 있고, AMD 메인보드에는 CPU의 핀이 있기 때문에 CPU의 핀을 고정해주기 위한 형태로 생겼습니다. 이러한 장착 방식은 서로 반대되는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AMD 메인보드의 경우 CPU 고정력이 약한 편이기 때문에 CPU 쿨러 장착 시 도포하는 서멀그리스의 점도가 높을수록 접착력이 강해져 잘못하면 CPU 쿨러를 제거하다가 CPU까지 같이 뽑혀버리는 일명 무뽑기 현상이 발생합니다. 무뽑기는 CPU의 핀과 메인보드 소켓에도 치명적인 손상을 주기 때문에 이러한 장착 방식은 매우 큰 단점으로 꼽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분들이 이러한 장착 방식을 개선해 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인텔 메인보드의 경우는 CPU를 물리적으로 고정시켜주는 클립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무뽑기 걱정은 전혀 없는데요. 하지만 메인보드에 있는 소켓에 핀들이 매우 약한 편이고 실수로 구부러질 경우 AMD CPU 핀처럼 비교적 손쉽게 필 수 있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CPU를 탈착하실 때 매우 조심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메모리 슬롯입니다. 요즘 나오는 메인보드들의 메모리 슬롯 규격은 DDR4인데요. 올해 말에서 내년 사이에 DDR5가 상용화될 예정이니 일단 참고만 해주시면 됩니다. 잘 보면 가운데보다 살짝 아래 튀어나온 부분이 보이는데요. 이 부분과 램에 베어있는 부분을 맞춰 양쪽으로 힘있게 눌러 장착해 주시면 됩니다. 대부분의 메인보드에는 4개의 메모리 슬롯이 있으며 왼쪽에서부터 1번, 2번, 3번, 4번 슬롯으로 불립니다. 메모리를 하나만 장착할 땐 상관이 없지만 성능이 더 좋고 효율적인 메모리 사용을 위해 대부분 2개로 구성하시는데요. 이런 경우엔 메모리를 듀얼 채널로 인식시키기 위해 슬롯을 한 칸씩 띄워서 1번, 3번 또는 2번, 4번으로 장착하시면 됩니다. 2번, 4번 슬롯이 여러 메모리 제조사 제품들과 호환성이 좋고 메모리 오버클럭이 조금 더 잘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2번, 4번에 장착하는 편입니다. 간혹 최상위급 메인보드들을 보시면 슬롯이 2개뿐인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슬롯 개수가 적기 때문에 안 좋은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지만 메모리 컨트롤러를 2개의 램에만 집중시켜 오버클럭이 훨씬 잘 되도록 설계한 것이니 더욱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PCI 익스프레스라고 불리는 PCI 슬롯입니다. 흔히 그래픽카드 슬롯으로 많이 알려져 있으며 내장 캡처보드, 사운드카드 등의 장착에도 사용되는데요. PCI 슬롯에는 1배속, 4배속, 8배속, 16배속 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성능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특히 그래픽카드를 장착하실 때 꼭 주의하셔야 되는데요. 자세히 보시면 같은 길이의 슬롯이라도 접점 부분에 핀 개수가 다른 것이 보입니다. 배속이 낮은 슬롯에 그래픽카드를 장착하게 되면 중하위급 그래픽카드에서는 큰 차이가 없지만 하이엔드 그래픽카드를 장착할 경우 실제로 성능이 하락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CPU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최상단의 슬롯에 장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PCI 슬롯엔 버전이 존재하는데요. 각 버전별로 지원하는 대역폭이 2배씩 증가됩니다. 현재 PCI 4.0까지 상용화가 되었고 올해에서 내년 사이에 PCI 5.0 버전이 상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버전별로 그래픽카드에는 큰 성능 차이가 없지만 다음에 설명드릴 M.2 NVMe SSD에서는 큰 차이를 보입니다. 바로 이어서 M.2 SSD 슬롯입니다. 2013년에 발표되어 2014년부터 상용화되면서 빠르게 발전한 분야인데요. 사이즈가 컴팩트하고 전원 케이블이나 SATA 케이블을 연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선정리하기도 편해져서 인기가 아주 많은 편입니다. 속도가 매우 빠른 NVMe M.2 SSD는 PCI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동작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SATA 방식의 SSD와 큰 속도 차이를 보입니다. M.2 규격의 SSD는 NVMe 방식이 아닌 SATA 방식의 제품도 있고요.
SATA 방식의 M.2 제품을 사용할 경우 메인보드에 구성된 SATA 포트 중 일부가 비활성화되기 때문에 이 점 참고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메인보드 성능의 척도라고 볼 수 있는 전원부입니다. 최근 고성능 CPU 출시가 많아지면서 CPU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메인보드 전원부 품질도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요. 전원부는 전력을 조절하는 PWM 컨트롤러, 전력을 전달하는 MOSFET, 전력을 일정하게 맞춰주는 초크, 전력을 한 번 더 걸러주고 저장하는 캐패시터로 이루어져 있고 최종적으로 CPU에 전류를 공급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원부의 개수와 품질에 따라 전원부 온도와 안정성 그리고 전류의 품질 또한 달라지기 때문에 오버클럭 등을 하시는 분들이 가격이 비싼 고급 메인보드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많이 쓰였던 전원부는 N채널 모스펫이라고 불리는 전원부였는데요. PWM 컨트롤러와 모스펫이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통신이 매우 빨라 성능이 아주 좋은 드라이버 모스라는 전원부도 나왔습니다. 드라이버 모스는 예전에 20-30만원 이상의 비싼 메인보드에 많이 구성되었지만 최근에는 CPU의 평균적인 스펙이 6코어 이상으로 평준화되는 것에 맞춰서 고급형과 중급형 메인보드 등에도 많이 적용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출시한 B550이나 Z590, B560 등의 메인보드 전원부가 매우 상한 평준화되어 출시된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물론 가격이 그만큼 비싸진 제품도 있지만요. 패스! 전원부가 구성되는 방식도 리얼 페이지, 더블러, 듀얼 아웃풋 등으로 크게 세 가지로 나뉩니다. 이 페이지 방식까지 설명하기엔 굉장히 복잡해지는데요. 쉽게 말해서 리얼 페이지는 더블러보다 좋거나 비슷한 정도이고 듀얼 아웃풋이 가장 떨어지는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가적으로 케이스의 USB 포트, 오디오 포트, 그리고 많은 분들이 조립하실 때 헷갈려 하시는 전용 스위치, 리셋 스위치 등의 전면 패널 케이블이 연결되는 포트가 있습니다. 거의 메인보드 하단에 위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대부분이 맨 왼쪽에 HD 오디오, 중간에 USB, 맨 오른쪽이 전면 패널 케이블 포트가 있는데요. HD 오디오와 USB 포트는 이름이 조그맣게 적혀있기 때문에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전면 패널 케이블은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고 꽂아야 하는 위치도 애매해서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생긴 핀들이 보이신다면 맨 오른쪽 밑 동떨어진 핀은 없다고 생각하시고 왼쪽 위에서부터 파워 LED 플러스 마이너스, 파워 스위치를 꽂으시고 파워 LED 밑에 하드 LED, 파워 스위치 밑에 리셋 스위치를 꽂으시면 됩니다. 파워 스위치와 리셋 스위치는 어떻게 꼽든 상관이 없지만 LED 스위치들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해서 꽂아주셔야 하는데요. 플러스 극이 왼쪽, 마이너스 극이 오른쪽으로 오게끔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추가로 요즘 대부분의 메인보드와 케이스에는 USB 3.0 포트가 있는데요. 이 포트도 튀어나온 부분을 잘 확인하셔서 꽂아주셔야 합니다. USB 3.0 포트는 케이스를 바꾸려고 뽑아내다가 플라스틱 가이드도 같이 뽑혀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당황하지 마시고 휘어진 핀이 없는지 확인하신 후 방향과 구멍을 잘 보시고 핀에 정확하게 살살 끼워 맞춰 넣으시면 원상복구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메인보드에 전력을 공급해주는 전원 포트입니다. 일반적으로 메인보드 왼쪽 상단에 CPU 보조전원, 맨 오른쪽에는 24핀 메인보드 주전원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CPU에 필요한 추가 전력을 공급해주는 보조전원과 모든 부품에 전반적인 전력을 공급해주는 24핀 전원 포트입니다. 여기서 주의해주셔야 하는 부분은 CPU 보조전원인데요. 포트의 핀 개수와 생김새가 그래픽카드에 꽂히는 PCI 전원 케이블과 상당히 흡사하여 잘못 꽂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쉽게 구분하는 방법은 CPU 보조전원 케이블은 8핀 또는 4+4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CPU라고 적혀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PCI 전원 케이블은 무조건 6+2핀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PCI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을 꼭 확인하여 연결해 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메인보드에 구성된 슬롯과 포트 특징들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기본적으로 CPU 소켓과 M.2 지원 규격만 알고 있다면 견적 구성하는 데에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케이스에 나오는 패널 선을 연결하는 것까지 알고 계시면 직접 조립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컴퓨터를 조립할 때 많은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메인보드에 케이블을 연결하는 부분인데 오늘 내용만 잘 숙지하신다면 혼자서도 수월하게 조립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더 유익한 꿀지방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코바! 여러분, 코쌤이 걷는 소리는 뭔지 아십니까? 구독 부탁드립니다.